상호성을 이용한 1보 후퇴, 2보 전진 전략. 상호성의 법칙이 상호 양보라는 현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양보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고안된 것이 바로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설득 전략이다. 이 전략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당신의 요청에 응할 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의 방법은 당신이 나에게 엄청나게 무리한 부탁을 먼저 하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것이고 그때 당신은 처음보다는 작은, 그렇지만 원래 당신이 원했던 부탁을 한다. 만일 당신이 아주 그럴듯하게 크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상호성 법칙의 함정에 빠져서 두 번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그 방법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 나에게 사용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 녀석이 초콜릿 캔디를 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5짜리 서커스 입장권을 들먹인 것은 아니었을까? 보이스카우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 소년의 행동이 계획적인 속임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소년이 사용했던 전략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그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게 될 것이고 그에 의해서 그 전략이 의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1보 후퇴, 2보 전진 전략이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본 후 이 전략이 왜 그렇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가를 그 전략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특성에 연결시켜 설명해 보도록 하자. 내가 보이스카우트 단원과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영구조교 회의를 소집하여 내 행동을 분석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 회의에서 우리는 처음에 큰 요청이 거절당한 후 원래 원했던 두 번째의 작은 요청으로 전환하는 기법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고안해 내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하여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첫 번째 목적은 그러한 과정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도 승낙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온갖 종류의 설득 기법에 쉽게 넘어가곤 하였기 때문에 내가 초콜릿 캔디를 산 것이 나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1보 후퇴, 2보 전진 전략의 효과성 때문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전략이 나 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이 전략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그 전략의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그 전략이 초콜릿 캔디 정도와는 다른 의미 있는 요청에 대해서도 승낙을 얻어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요청은 첫 번째 요청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작은, 즉 사소한 요청에 대해서만 그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함이었다. 만일 그 전략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우리의 논리가 맞는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이 실제적으로도 작은 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그것이 첫 번째 요청과 비교하여 더 작기만 하다면 두 번째 요청의 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논리였다. 우리는 이 전략이 효과가 있는 까닭이 상대방이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청이 첫 번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작다면 그 자체로서는 비록 커다란 요구일지라도
무난히 승낙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 결론을 시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고안해 내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승낙하지 않을 만한 요청이 무엇일까를 궁리한 결과 우리는 지역 청소년 교화 연구소의 직원으로 가장하고 대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하루 동안 동물원 견학을 시켜주는 일에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런 일에 기꺼이 자원봉사할 대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처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가로 열고 83% 가로 닫고 우리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동일한 요청을 그보다 훨씬 무리한 요구인 최소한 2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지역 청소년 교화 연구소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의 상담자로 자원봉사할 수 있느냐는 요청이 거절당한 직후에 두 번째로 제시하자 이에 응하는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처음부터 동물원 자원봉사를 요청받았던 학생들에 비하여 가로 열고 17%만 승낙 가로 닫고 거의 3배가 넘는 학생들이 가로 열고 50%가 승낙 가로 닫고 처음에 무리한 요청에 대한 양보의 대안으로 제시된 두 번째 요청에 기꺼이 승낙한 것이다. 만일 사소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승낙의 성과를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을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닐 것이다. 노사 간의 임금 협상에서 이런 전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했다가 점차 양보하는 협상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최초의 요구가 크면 클수록 양보할 여지가 많을 테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어느 정도까지만 유효하다. 이스라엘의 바이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처음의 요구가 너무 극단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측은 성실한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비현실적인 요구 조건에서 후퇴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진정한 양보로 보이지 않게 되고 당연히 상대방의 양보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유능한 협상가는 몇 차례 양보를 한다 해도 무난히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또한 전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한 정도로 초기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한편 가장 성공적인 TV 제작자들인 턴커나 마샬 같은 사람들도 그들 작품에 관하여 검열관들과 협상할 때 이러한 종류의 기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V 가이드 작가인 러셀과의 대담에서 그들은 그들의 작품에 검열에 걸릴 만한 대사들을 의도적으로 사입시켜 검열관에 의해 가이질 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사는 살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마샬은 이러한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셀은 기사의 한 기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런데 마샬은 그의 속임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즐거운 날들이란 연속극에서 수천여란 용어의 사용 여부를 놓고 검열 당국과 논란이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수천여라는 표현이 검열을 쉽게 통과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수천여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했답니다. 그중 6번이 가이질 당하더라도 단 한 번만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랬지요. 결과는 정확히 예측했던 대로였습니다. 똑같은 작전이 임신이라는 표현에도 사용되었답니다.
방문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법을 연구하던 중 나는 또 다른 형태의 1보 후퇴, 2보 전진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방문 판매업자들의 최상의 목표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 대신 두 번째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판매 연습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방문 가정의 친구, 친척, 이웃 등 그들이 차후에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잠재 고객의 이름을 알아내는 일이었다. 네 번째 설득 법칙인 호감의 법칙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외판원의 판매 성공 확률은 그들의 방문이 누군가가 추천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갑작스럽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세일즈맨들은 그들의 판매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하라고 훈련받는다. 지금 당장 선생님께서 이 백과사전을 구입할 형편이 아니시라면 선생님의 친구 몇 분이라도 좀 소개시켜 주시지요. 백과사전을 구입하는 데는 이처럼 좋은 기회는 좀처럼 다시 오지 않거든요. 선생님 친구분들을 위해서 소개 바랍니다. 이러한 외판원들의 요구가 거절당한 그들의 제품 구입 요구에 대한 양보로서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절대 소개하지 않을 우리의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외판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